다음과 같이 12월 한 달치 거래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 매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수식 탭의 자동 합계 도구겠죠. 근데 이 수식 탭의 자동 합계 도구는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지금은 전체 매출 합계가 아니라 각 지점별 매출 합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지점별 매출 집계를 구할 표가 따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 조건에 따른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sum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매출 합계를 한번 지점별 매출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지점, 강남 지점의 매출 합계를 구할 셀을 선택을 해 놓고요. 등호를 입력하고 sumif 입력하고요. 컨트롤 A 누르면 함수 인수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sum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뭐냐면 지점이죠. 지점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아래쪽 거래 데이터에 지점 범위 첫 번째 지점명 입력되어 있는 C의 16번지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전체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지점 범위는 지점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란에 지점이라고 그냥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라이테리아라는 조건인데요. 지점 범위 중에서 어떤 지점의 합계를 구할 것인지 조건에 해당하는 지점명을 직접 입력을 해주거나 지금은 강남 지점의 합계죠. 여기다가 강남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거나 강남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셀 A의 5번지 셀을 선택해줘도 됩니다. 지금은 A의 5번지 셀을 선택을 해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이 수식을 복사했을 때 아래쪽 셀에서는 종로 지점의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 밑에 셀에서는 신사 지점의 매출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A의 5번지 셀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인데요. 무엇의 합계를 구하냐면 지금 매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매출 범위도 역시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입력해주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매출 범위 중에서 지점 범위 중에 강남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행의 매출만 합계가 구해집니다.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같은 함수식이니까요. 수식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아래쪽 셀에 다른 지점에 매출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수금된 매출 금액 합계와 미수금 매출 금액 합계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거래 데이터에 보면 비고란에 미수금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행의 매출 합계들만 구하고 또 비고란이 빈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금된 매출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sum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금된 매출 금액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H 5번지 셀을 선택하고요. sumif 함수를 입력을 합니다. 등호 입력하고 sumif 입력하고요. 컨트롤 A 누르고요. 지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범위는 비고 범위죠. 비고 범위 중에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할 거니까요. 레인지는 비고라는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비고라는 이름으로 미리 비고 아래쪽 범위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했고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지금 뭐냐면 수금된 경우는 수금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입력을 하려면 빈칸에 해당하는 기호가 이렇게 겹다운표 2개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인용부 2개만 입력을 하면 이게 빈칸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sum range는 역시 매출 합계를 구할 거니까 매출이라는 범위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수금된, 그러니까 빈 셀에 있는 행의 매출 합계만 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수금 건수는
미수금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행의 매출 합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조건을 sumIf 함수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등호 입력하고 sumIf, 그다음에 컨트롤 A. 자, 레인지는 역시 똑같이 비고라는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조건은 이번에는 미수금. 이번에는 미수금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미수금이라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겹다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sum range는 역시 매출.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매출 합계가 구해집니다. 다음은 할인율에 따른 수량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거래 데이터에는 할인율이 각각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할인율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건이 5% 이하가 입력되어 있는 행의 수량 합계만 구하도록 하는 거죠. 자, 역시 sumIf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해 줘야 되는 경우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등호 sumIf 입력하고 컨트롤 A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죠. 조건을 찾을 범위는 지금 보면 할인율 범위죠. 할인율 범위 아래쪽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할인율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인데 지금 조건이 5% 이하죠. 5% 이하. 5% 이하에 해당하는 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부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는 그냥 5%라고 입력을 해줘도 돼요. 또는 0.05라고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요. 지금은 5%라고 입력을 해주고, 근데 이 비교 연산자와 함께 입력한 이 조건은 역시 인용부 겹다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겹다운표하고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겹다운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는 수량 범위죠. 수량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수량이라는 범위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5% 이하인 경우에는 수량 합계가 지금 549개가 나왔네요. 다음은 20% 이상인 경우에 수량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등호 입력하고 sumIf 함수 이름 입력해 주고요. 컨트롤 A. 조건을 찾을 범위는 할인율이죠. 할인율 범위에서 조건이 지금 조건이 20% 이상인 경우죠. 20% 이상인 경우니까 겹다운표 인용부 안에다 입력해 줘야 되니까 겹다운표 입력하고 크거나 같다 표시해 주고 20%라고 입력해 주고요. 겹다운표로 닫아주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수량 범위, 수량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확인 누르면 할인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수량 합계만 구해졌습니다.